안녕하세요. 저는 입만 열면 나 때는 타령을 하며 고지식함의 끝을 달리던 시모에게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 시모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엔 그 좋아하던 아이스 카페라떼도 끊게 되었는데요. 다들 서론이 길면 지루하실 테니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평소 제가 바라던 남편상에 가까운 남자였고, 남편 역시 제가 평소 바라던 여자라며 고백을 해왔죠. 저흰 비교적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외동이었던지라 저희의 결혼에 저희보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긴 했지만, 남편과 전 다 생략하고 반반 결혼을 하길 바랬고, 그런 저희의 뜻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여 주셔 반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듯 저와 남편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시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이 단 한 사람, 시모가 문제였죠. 시모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시댁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꼬장꼬장하기가 말로 하면 입 아픈 정도였어요. 아가, 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끓이거라.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간 된장이 있지? 우리 아들은 그 된장으로 끓인 된장 좋아한다. 저녁 메뉴를 결정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예, 너 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치마가 너무 짧더라. 무릎까지 오는 치마가 뭐니? 결혼도 한 애가. 치마를 입으려거든 발목도 다 가리는 걸 입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바지를 입거라. 알겠니? 제 옷차림에 관해 간섭하는 일도 종종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고 고지식한 시모를 시부 역시 감당이 안 되는 듯 제발 그만 좀 잡으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시모는 이런 시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말은 꼭 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빨리 가면 3시간, 차가 밀린다 싶으면 5시간까지도 걸리는 곳으로 거리가 먼 편이었어요. 거리가 가까웠다면 날마다 저를 오라가라 하며 들들 볶고도 남을 시모라 그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거리가 먼 것이 다행인 만큼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너 당장 우리 집에서 좀 오거라. 네? 지금이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밤 8시인데 제가 어떻게 지금 가요?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밭에 일은 쌓여있고 사람 쓰자니 돈 아깝고. 그러니 어쩌겠어. 네가 지금 와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밭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시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거실을 울리고 있었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휴대전화를 뺏어 들더니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거리를 오라가라 그래. 밭일이 정 많아서 힘들면 사람 쓰세요. 그 돈 내가 내일 엄마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끊어요. 우리 피곤해서 자야 해. 이렇듯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덕에 비교적 욕을 덜 먹으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잘 피한다고 한들 명절까진 피할 순 없었죠.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날 4시간 걸려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내 옆에 찰싹 붙어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걸렸니? 한 4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연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밀리더라고요. 그러게, 연휴 전에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 아들 4시간 운전한다고 고생했겠구나.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연휴 전엔 그이도 저도 출근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운전은 저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늦었나 보구나. 우리 아들만 운전했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네? 어머님, 저도 운전 오래 해서 잘해요. 그냥 오늘 차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여자가 잘해봤자 남자만 하겠니? 남자하고 여자는 운동신경 자체가 다르단다. 그런데 너 아까부터 왜 그러고 서 있니? 수다 그만 떨고 얼른 짐 풀고 주방으로 오거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먼저 말 건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혼자 운전했다고 해도 난리, 같이 했다고 해도 저 난리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도 눈치챘는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곤한 사람 붙잡고 얼마나 걸렸냐,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것저것 물은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 숨 좀 돌리고 일하라고 해. 뭐가 힘들다고 숨까지 돌려? 얼른 해야 오늘 내로 끝날 거 아니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 운전하고 오느라 힘들 거 아니니? 엄마, 이 사람 말 못 들었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다니까. 내가 피곤하면 이 사람 역시 피곤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쉬다가 나올게. 차례 준비야. 내가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뭐? 네가 뭘 안다고 돕는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남자가 주방에 왜 들어와? 너 혹시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 아가, 네 남편 집에서 주방일도 하니? 그렇니? 시모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그런 시모 앞에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애야? 누가 시킨다고 하게? 그리고 나 취사병인 거 잊었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윗작업은 내가 엄마보다 더 빠르고 꼼꼼하게 할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고지식한 말 그만하고 우리 좀 쉬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피곤하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아들이 피곤하다니 하는 수 없이 막은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저에게 끝까지 눈치를 주긴 했지만요. 그렇게 조금 쉬고 체력을 비축한 저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저 혼자는 무리라며 옆에서 도와주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남편이 아닌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생각이 없어서 주방에서 저러고 있으면 너라도 나서서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해? 요즘엔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더 많이 해. 어디 가서 난 남자라 주방 일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간 그날로 이혼당한다고. 이혼이 뭐야? 장가도 못 갈걸? 요즘 세상이 어떤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난 내 아들이 내 주방에서 설치는 꼴은 절대로 보기 싫다. 넌 뭐하니? 얼른 네 남편 나가라고 하지 않고? 엄마가 나가세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 엄마 자꾸 내 마누라 고생시키는 말만 하면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절대 여기 안 오는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얘가? 그러니까 아들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이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모를 더 막무가내적인 방법으로 주방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시댁만 아니면 뽀뽀 100만 번 정도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차례를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시모가 절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예, 너 일로 잠시 와봐라. 네? 저요? 왜요, 어머님? 쉿! 조용히 하고 오라면 좀 와. 시모는 저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하루 더 자고 가라. 네?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면 친정은 못 갈 텐데요. 친정은 꼭 명절이 아니라도 언제든 가면 되지 않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나 때는 명절에 친정은 가지도 못했어. 명절이 뭐니? 평소에도 친정 갈 생각도 못했지. 시집 오면 친정과는 이별인 게야.
이제 죽어도 시댁 귀신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시모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저에게 그 사고를 강요하며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이끌려가다간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짓거리를 하고 말 것이라 확신했고 전 시모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제가 형제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외동이라 부모님이 내심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너 지금 하루 더 못 자고 간단 말이니? 시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당황스러워 어찌 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여기서 뭐해? 어떻게 안 것인지 남편은 저희가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고 무슨 분위기인지 단번에 알아챈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얼른 가자. 지금 출발해도 늦어. 엄마, 할 말 더 남았어? 아니다. 할 말은 무슨. 조심해서 가라고 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인사는 다 나눴지? 우리 간다. 아무리 막무가내 시모여도 아들 앞에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시모는 울며 겨자 먹는 얼굴을 하고선 저희를 배웅해 주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 손을 얼마나 만지작거렸나 몰라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저흰 무사히 명절을 마무리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속도 좋지 않은 것이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그 결과 테스트기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네, 임신이었어요. 전 일단 병원에서 확인할 때까지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고 병원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죠. 여보, 나 임신이야. 4주 됐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4주? 병원에 혼자 갔었어? 나한테 말하지. 왜 병원을 혼자 가? 그것도 산부인과를. 혹시나 테스트기는 두 줄이긴 했는데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당신까지 실망할까봐 혼자 다녀왔지. 아기 심장 소리 듣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내일 다시 가. 나도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뭐? 그래, 알겠어. 가자, 가.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너무 기쁘다. 앞으로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겨우 진정시킨 후 친정을 거쳐 시댁에까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뛸 듯이 기뻐해 주시는 가운데 시모는 제 기분을 망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4주 차라네요. 그래? 알겠다. 네? 네,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기쁜데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유난을 떨어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다. 여자라면 다 하는 임신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얌전히 지내다 출산이나 잘하거라. 유난 떨다 괜히 유산이나 하지 말고. 임신을 알리는 며느리에게 유산을 말하는 시모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그 순간 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유산이라니. 헛소리 하려거든 그냥 전화를 끊어. 괜히 좋은 날에 애들 기분 망치지 말고. 내가 그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장 전화 끊지 못해? 알겠다고요. 어쨌든 축하한다. 그러면 이만 끊으마. 시모의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날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렸고 그렇게 저의 임신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입덧은 없었는데 잠이 오는 것을 넘어 쏟아지는 바람에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심할 땐 밥을 먹다가도 잠이 쏟아져 숟가락을 놓고 자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제 상태를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다 알리며 혹여나 제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저 대신 남편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모는 이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잊기라도 한 듯 전화가 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나 때는 타령을 하면서요. 예,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오거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앞뒤 이유 설명도 없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기로 약속이라도 했는데 잊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네? 갑자기 어머님 댁으로요? 그래,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아, 그게요. 제가 임신한 뒤로 잠이 많아져서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그이 오면 같이 가려고요.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지, 네 남편한테 오라고 했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오면 되지 않니?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나 때는 시댁에서 오라고 하면 밤새 걸어서라도 가곤 했었다. 요즘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너는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사돈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막대 먹은 딸 시집 보낼 생각을 다 하고 말이다. 저희 집에서 시댁에 가려면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또 그 버스에서 내리면 마을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마을버스를 내리면 또 걸어서 한참 동안 들어가야 시댁이 나옵니다. 그런 길을 홀몸도 아닌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시모 본인도 지금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저 어떻게 해서든 딴지를 걸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거기에다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이유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 몸을 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무작정 오라가라 화만 내지 마시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저를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비닐하우스에 손을 못 댔더니 아주 엉망이야. 너 이제 안정기도 지났으니 와서 일 좀 하거라. 임신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기한테 더 안 좋다. 나 때는 만삭 때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밥하고 다 했다. 그래도 애만 건강하게 잘 낳았어. 그까짓 임신이 뭐라고 이 유세를 떠는지. 네, 그래요. 시댁 옆엔 시모가 관리하는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에 일이 많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임신한 저에게 3시간 거리를 와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 못 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우스에서 일이나 하라고 그 거리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그게 끝인가요? 마을버스 내리면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것도 홀몸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어떤 시절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유난이라고 하셔도 하는 수 없고요. 뭐야? 2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말을 짓거려대는 게야. 너는 네 친정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든?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친정을 언급하며 저를 비난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더는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 강하게 제 할 말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 말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친정. 버르장머리 없이 굴라고 어느 친정에서 가르치겠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 시집 오기 전에 어른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 말을 하고 살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려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홀몸도 아니라서 거기까지 갔다간 저고 제 아기고 무사하진 못할 것 같으니 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끊을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쩐 일인지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고통에 불안했던 저는 가까이 사는 엄마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땀까지 흘리며 불이 나게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진료 결과 일시적으로 배가 뭉친 것 같다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진료를 마친 남편과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 못지않게 놀란 엄마는 가까운 집에 갈 힘도 없다며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구,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겠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럼요, 장모님. 안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되네. 난 침대보다 바닥이 편해. 그건 그렇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병원까지 갈 정도로 배가 뭉쳤냐 이 말이야. 에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누워서 쉬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니까. 그러니까 괜한 생각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나도 쉬어야겠어. 그래? 그러면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고 또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아우, 피곤하다. 엄마 들어간다. 우리 사위도 얼른 쉬게나. 엄마는 피곤하시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응? 무슨 일이라니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기는. 병원에서 당신 표정 어땠는 줄 알아? 아프고 놀라고 그런 표정보단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표정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 아니야, 화나기는 무슨? 그냥 너무 놀라서 그렇지.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혹시나 우리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되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저런 감정에 그런 표정이 나왔나 봐.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얼른 자. 정말이지?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럼 나도 피곤해. 이제 정말 그만. 얼른 자자. 그렇게 한 차례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랜 후 잠이 들렸는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라고요. 여러 일이 있었던 탓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터라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방문할 사람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누구인지 예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나가본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이윽고 남편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갔을 땐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가 있더라고요. 저와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온 것인지 일할 때 주로 입던 그 차림 그대로였어요. 엄마! 어머님, 여긴 어떻게 혼자 오신 거예요? 시모는 남편과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 그대로 손을 뻗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과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내가 네 어머님이기는 한가 보지? 내가 너랑 그렇게 전화 끊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길로 여기까지 왔겠니? 네가 말한 대로 20분 걸어서 마을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택시까지 타고 오니 지금이구나. 내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 너는 내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자려고 했나 보지? 그런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너 머리채 잡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한 시모는 바로 제 머리를 잡고 흔들려고 했고 남편이 가까스로 그런 시모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랑 낮에 통화했었어? 아니, 다 됐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다짜고짜 잡아대면 어떻게 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 고얀 것이 글쎄 나보고 뭘 한 줄 알아? 내가 좀 오라고 했더니 절대 못 온다고 하더라. 친정에서 할 말은 다 하라고 가르쳤다나 뭐라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네 아버지 밥도 안 차려주고 그 길로 여기까지 왔겠어. 거기까지 이 사람을 오라 했단 말이야? 왜? 도대체 왜 홀몸도 아닌 사람을 오라고 한 거야? 왜긴 왜야. 하우스에 일거리가 넘쳐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지. 시모는 제 입으로 스스로 저와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이 사람 요즘 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져서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오라고 했다고?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와.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넌 왜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니?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난리들을 부리냐 이 말이야. 니녀는 네 남편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뭐라고 이간질을 시켰길래 내 아들이 이러냐고. 그리고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니? 넌 네 행동이 다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임신한 게 유세라고 하지만 시어미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제가 말을 하긴 무슨 말을 해요. 방금 어머님이 친히 다 말했으니까 아범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한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 너무 나빠요. 뭐? 그래도 인연이? 어머니! 제 말에 흥분한 시모는 눈 깜짝할 사이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제가 비명을 질러대는 순간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그냥 보기에도 화가 잔뜩 난 얼굴의 엄마는 그대로 시모를 밀쳐버렸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돈, 이때까지 내 딸한테 이딴 식으로 구셨던 겁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홀몸도 아닌 애를 이딴 식으로 대하고 있었냐고 묻고 있잖아요. 엄마는 시모를 쏘아보며 말했고, 그런 엄마를 보며 시모는 콧방귀를 뀌며 귀를 파고 말하더라고요. 네, 다 보셨으니 아니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요, 사돈, 시집 왔으면 며느리도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 자식 잘못된 행동하길래 손수 교육 좀 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눈 뒤집고 따질 일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모는 얄밉게도 비아냥거리며 엄마에게 말했고, 시모의 말을 다 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 시모는 막상 남편이 뺨을 맞아버리자 노발대발 화를 내며 엄마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감히 내 아들을,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미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내 아들을? 장가 왔으면 사위 역시 내 자식인데 이런 상황에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한 자식에게 손수 따끔하게 혼을 내는 중입니다만. 왜요? 눈이 다 뒤집히게 화라도 나시나 봐요? 사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막상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맞으니 눈이 뒤집히죠? 이제 이해가 되는 눈치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돈, 제 딸이 뭘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밤중에 애들 사는 집에 들이닥쳐서 이런 행동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뱃속에 애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애라도 잘못했어요? 애라도 잘못했으면 내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기어이 당신 아들 머리라도 잡아봐야 입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단 말이 나올 겁니까? 엄마는 대로하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 역시 나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고 이만 가. 사과할 거 아니면 당장 돌아가라고. 넌 왜 이 엄마한테만 뭐라 그래? 그리고 왜 나만 가라고 하는 거니? 네 장모는 있어도 되고 난 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장모님은
엄마가 이 사람한테 욕하고 난리를 부려댄 덕에 배가 아파서 이 사람 데리고 병원 다녀오셨어. 너무 놀라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기로 했고. 이제야 알겠어? 오늘 엄마 때문에 소중한 우리 아기랑 이 사람 잘못될 뻔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장모님 걸고 넘어질 생각 말고 얼른 가요. 난 못 간다. 전현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전까진 절대 못 가. 내 꼴 보기 싫지? 그러면 얼른 무릎 꿇고 빌거라. 시모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왔고 저를 대신해 엄마가 나서 주었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려? 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지금 반말하시는 거예요? 딸은 엄마 보고 배운다더니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딸이 그 모양이지. 남 욕하기 전에 본인 행동이나 똑바로 해. 자기는 상식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상대방한텐 대우받길 바라는 꼴이라니. 엄마의 말에 시모는 금방이라도 다시 손을 올릴 요량으로 엄마를 노려봤고 엄마 역시 그런 시모에게 지지 않고 노려봤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던 저는 이대로 두다간 큰 사달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잡고 넘어갈 듯한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고요. 엄마, 그만해.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어머님 좀 모셔다 드려. 밤길 위험해서 혼자서 못 가시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서 한 말인데 이마저도 시모에겐 예의가 없다고 생각된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욕을 하며 제 머리를 다시 잡아버렸거든요. 이년이 감히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 꼴을 당하는 게야.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네 친정 부모가 욕하는 거라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엄마는 제 머리채가 다시 잡히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 시모에게 달려들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저에게서 떼놓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었고요. 그 순간 시모가 활짝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시부가 집으로 들어왔고 집안 상황을 조용히 보던 시부는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당신이 제정신이야? 갑작스러운 시부의 등장과 함께 이어진 불호령에 시모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래며 제 머리카락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는 시모의 머리를 낚아채서 밖으로 질질 끌어버리더군요. 시모는 덜덜 떨며 시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더군요. 시부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후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 집에 없길래 혹시나 여기 있을까 해서 와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시 한번 며느리한테 시짜짓거리 하다가 걸리면 당신 이혼당할 줄 알라고. 내가 그렇게 며느리 힘들게 괴롭히지 말라고 했거늘 또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이 인간이야? 애 낳은 부모가 맡긴 한계야. 어떻게 된 부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뱃속의 아기까지 가진 사람한테 이딴 저급한 짓을. 말을 들어보니 시부는 평소에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시모를 알고서 여러 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손버릇이 고약한 사람이라 혹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까봐 입이 닳도록 시모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잠했으니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부는 오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모는 없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혹시 하는 마음에 서울 저희 집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가 저희 집에 와서 처음 본 장면은 시모가 제 머리를 잡는 모습이었고 시부가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둘을 떼어놓기 위해 시모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죠. 시부의 호통에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화가 나면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릴까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되겠어요? 아니, 애들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요? 당신이 그러라고 하면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내가 이 나이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어디 가서 살아요? 나 오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말을 마친 시모는 거의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몸을 숙이더니 저와 친정엄마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그까진 일이 뭐라고 임신한 너를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서운하고 화낼만 했는데 내가 미쳤었는지 그 순간에 화가 너무 나더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홀몸도 아닌 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한 사돈 딸에게 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 부디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용서 좀 해주세요. 시모는 울고불고 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용서가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시부가 시모의 말을 끊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한들 뭐가 달라져. 그러게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진작 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어야지. 이 모든 건 다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당신 탓이니 당신이 책임져. 책임지라고 하면 설마 아니죠, 여보? 왜 아니야? 이혼해. 일단 늦었으니 나 따라 나서고 내일 날 밝는 대로 이혼할 준비나 해서 집에서 나가. 시모에게 이혼을 통보한 시부는 저와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곤 집을 나가버렸고 시모도 시부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서더군요.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던 건 다 잊었는지 이런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다. 이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 영감 내가 내려가서 조금만 살살거리면 다시 화 풀릴 거고 그러면 이혼은 없던 일이 될 거다. 넌 그때 가서 다시 손봐주러 올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시부의 뒤를 따라 나갔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저와 엄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남편의 탓도 잘못도 아니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텐데 그마저도 힘든 시모가 남편에게 굳이 전화까지 걸어 남편의 인내심마저 끊기게 만들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년이랑 그년 엄마 편만 들어? 거기에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넌 나한테 그만하라는 말만 하는 게야?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 엄마, 나 정말 실망했어. 이때까지 나 키워주셔서 자식돌이 다 하려고 했는데 엄마 그 나쁜 손버릇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래도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빠가 말한 건 기억 안 나? 분노 조절하라고, 손버릇 휘두르지 말라고. 그런데 엄마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나더러 안 막아줬다고 화내는 거야? 애먼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엄마랑 나랑 연을 끊어야 마무리 되겠네. 엄마 때문에 와이프랑 장모님 앞에서 죽을 만큼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처지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엄마 내 눈앞에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12번도 더 참아줬는데 경고 무시하고 내 와이프 머리채 잡은 건 명백한 엄마 잘못이지. 내 말이 틀려? 그까진 머리채 잡은 게
뭐가 죄가 된다고 이 난린지. 나 때는 그게 기본이었다. 그 나 때는 얘기 좀 그만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언제 그랬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물어봤거든? 할머니, 엄마한테 시집살이는커녕 딸처럼 잘 대해줬다고 하던데 왜 말끝마다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엄마가 당했다고 엄마 며느리한테 당한 만큼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엄마랑 영 끊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를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저흰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린 채 지냈고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후 첫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잊고 있던 시모의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 이혼하셨어. 어? 결국? 당신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아버님이 용서하시고 계속 사시는 줄 알았어. 계속 살긴. 괜히 당신 홀몸도 아닌데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었지. 출산하고 나서는 아기 케어하고 몸 회복하느라 힘들 텐데 좋은 이야기도 아닌 말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랬구나. 그러면 나 출산하기 전에 이혼하셨던 거야? 그때 한바탕 소란있고 바로 이혼하셨어.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피운 것도 다 들켜서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서둘러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 이때껏 내 생각을 해서 참고 사셨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지셨다고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 외로우시겠다. 아무래도 그렇긴 하시겠지. 그래도 오죽하면 그 나이에 이혼까지 하셨겠어. 나도 오죽했으면 이혼한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다 되더라니까. 우리 엄마 좀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 이렇게까지 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런 말 심할진 몰라도 다 자업자득이지 뭐. 남편의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자업자득. 전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노후를 즐기면 되는 말년에 외동아들도 잃게 되어버리고 집 있는 시부에게서도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 소식은 알아? 아버지 말론 상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더니 어느 날부터 안 오길래 알아보니까 청소부로 일하면서 원룸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래. 남편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동정심마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전 시모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든 오만정이 떨어진 것은 당연했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느낄만 했으니까요. 시부의 소식을 듣고 난 후 아무래도 전 혼자 계신 시부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미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간 전 시모와 함께 산 세월에 비하면 1, 2년의 세월은 찰나와 같을 테니까요. 전 결국 남편에게 시부를 서울로 모시자고 했고 남편 역시 저의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적적하실 텐데 다 정리하시고 서울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서울? 내가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꼭 뭘 해야 하나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뭘 하시지 말고 오셔서 손주 재롱이나 보시면서 지내세요. 아유, 됐다. 괜히 내가 가면 우리 며느리도 불편해해.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신경이 쓰여서 육아가 손에 잡히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시고 서울로 오세요. 됐다니까. 난 괜찮으니 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거라. 이렇듯 시부는 한사코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희는 끈질겼고 결국 시부는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 저희 집 근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시부는 자주 찾아뵙고 있기도 하지만 시부 역시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며느리 힘들다며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시부께선 제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 안고 시부 집에 들어섰더니
아주 화들짝 놀라시며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아가야, 이 더운 날 왜 왔어? 이렇게 더운 날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휴, 앞으로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가마.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려무나. 이러고 힘들게 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그 뒤론 편하게 저희 집에 오시곤 하세요. 물론 오시기 전엔 꼭 제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바쁘진 않은지 제 스케줄을 물어보시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친정엄마보다 더 섬세한 손길로 아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덕분에 아들이 시부만 보면 글쎄 웃음꽃이 핀다니까요. 그 덕에 저는 시부가 오시는 날이면 마치 휴일을 맞이한 직장인이 된 기분이랄까요. 저흰 계절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다 함께 모여 맛있는 것도 해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아무래도 조금 어색해하던 양가 부모님들도 이젠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며 여행지를 의논하시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가족끼리 모여 살고 하하호호 웃을 일도 많이 만들고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실컷 욕이라도 해주셨나요? 저의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